네, 제가 지금 저 가격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원래 붙어있던 가격이 160불이에요. 160불. 20만 원 넘는 20만 원 거네. 넘는 거잖아요. 네. 요즘 환율로 하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을 반 이상 많이 저희가 가져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시장 이야기 네.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환율은 제가 제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환율이 별로 썩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신고지수 됐습니다. 3일 조정 하락 보이고 그때 말들이 좀 많았죠. 3일 다시 올라서 다시 올랐습니다. 9월에 약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평균 퀀트로 한 15년간 평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이건 마이너스가 문제가 아니고 요거 지금 수정해서 보냈는데 수정 안 해주셨네요. 9월에 S&P 500이 3.5%, 나스닥이 5.6% 올랐습니다.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은 약보합 시작해서 장중 내내 마이너스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 2시 넘어서 반등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어제가 분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윈도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벤트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벤트 매수로 들어온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되돌림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우리 원하는 1,404원, 1,400원까지 약간 내려왔다가 좀 약간 더 다시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에 의해서 외국인 수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6.81% 올랐는데요. 미국 내에 향후 700억 달러 투자한다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코어이브가 11.7% 올랐는데요. 메타와 14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 계약을 좀 했습니다. 이 코어이브하고 이런 거 생소하실 텐데 제가 이걸 불러드렸습니다. 한번. 엔비디아 이후에 구글, 코어이브, 네비우스, 이노데이터, ARM, 마이크론, 샌디스크 이게 지금 가장 수익률이 좋고 가끔 받는 쪽의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확산된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은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관세 영향에서 제외 또는 관세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금 한다고 계속 그러니 미국 내 생산 시설이 많은 곳 또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미국 내의 기업들도 같은 반도체, 같은 제약주라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내의 생산 라인이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요. 지금 그렇게 차별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6% 올라서 186달러가 돼서 신고 가격이 됐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델, TSMC, SMIC 이런 ADI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수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죠. 그리고 막판에 좀 들어온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윈도우 드레싱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일부 종목의 수급상의 이유도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엔비디아가 멈칫하는 동안에 애플이 오르고 마이크론 오르고 테슬라도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구글, 알파벳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아마존, 메타, 알파벳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의 순환이 이제 미국에 계속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그 종목들로 하나하나를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순환하면서 소위 선순환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어제 또 나타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0.19%, 코스닥 0.56% 하락했는데요. 장중 내내 그냥 보합권이 있었어요. 굉장히 지루했습니다. 어제. 그냥 보합권이 계속 있는 상태였는데 장 막판에 조금 더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폭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0.36, SK하이닉스 마이너스 0.43. 그러니까 보합권 전후에서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 그런 정도로 움직였고요. 어제는 조선주와 방산이 상대적으로 셌습니다.
그동안에 조선주하고 방산이 좀 멈칫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또 약간 쉬는 동안에 이쪽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들은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 또는 박스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저께 다시 다 올랐습니다. 조선주들도 뭐 삼성중공업부터 HD 한조, HD 현대중공업, HD 미포조선 다 올랐고요. 방산에는 하나요로가 4.5% 오르면서 신고가 형성했습니다. 다시 현대 로템도 신고가 부근에 있고요. LG 넥소는 약간 밑에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어제는 조선주와 방산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홍콩, 중국, 대만도 중화권 증시는 이제 상승을 했는데 요거는 요번 연휴 이후에 중국에서 경기부양 정책과 금융 완화 정책이 나올 거라는 보도들이 지금 월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 홍콩, 대만 여기도 예. 대체로 추석 때 쉬겠군요. 쉽니다. 예, 요번에 쉽니다. 그렇죠. 우리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데 예.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장이 하죠. 하루 열리고요. 열죠. 장이 네. 열리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쉬고 예. 그다음에 다음 주 월, 화, 수, 목까지 쉬는 거고. 예, 그런데 중국은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까지 쉬어요. 이 끝나요 거기서. 아, 그래요? 우리하고 약간 기간 시차 좀 더 기간차가 짧아요. 있어요. 예, 기간차가 약간 있습니다. 네. 예. 보통 중국이 한번 놀면 많이 놀던데. 더 많이 그건 그런데 친절 때인가 그런가? 요번에 그렇더라고요. 네. 표를 알아보랬더니 그래서 제가 잘 알게 된 거예요. 표를 알아보니까 중국 쉬는 것 때문에 이 중화권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 끝나고 나서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그랬구나. 네, 그래서 호텔도 알아보셔야 그쪽은 되니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제는 원화가 조금 오르면서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예. 특징을 보였고요. 그냥 소폭 정도 조정을 어저께 보였습니다. 자, 쭉 이렇게 좀 쓰긴 했는데요. 미국 시장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뭐 고평가 우려 버블론 계속 나오는데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9월에 약하다 그랬는데 9월에도 강세였고요. 4월에 급락했다가 올라온 그거 빼놓고 5개월 연속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9월에 약할 거라 생각했는데 9월에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10월에 약할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0월에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물론 뭐 지수의 예측은 뭐 연속해서 올라왔고 지수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기대감도 상당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AI 기술 및 신제품 발표가 있어요.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이걸 보면은 그 동안에 반도체 업사이클 얘기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엔비디아도 이벤트가 있어? 그러면 AI 반도체 쪽은 그 우리가 좀 쉬는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이쪽은 수급적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호재 기대와 불확실성을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좀 가져왔고요. 이제 9월이 끝나서 그 집계를 좀 봤더니 삼성전자 단일 종목의 외국인들이 9월 들어서 3일 팔았어요. 딱 사흘 팔았어요. 네. 9월 전체에서 3일간만 매도를 했고요. 순매수가 약 6.1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반도체에 집중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거 뭐 외국인들이 매수가 거의 대부분 여기 들어온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수를 끌어올린 거고, 그리고 나머지들에서는 뭐 액티브 자금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시총 1위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산다. 네.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가 반도체 업사이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 쉬는 동안에 제가 요번 주에는 계속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뭔가 좀 가져가거나 기대할 수 있는 건 반도체 쪽이 이번에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패시브랑 액티브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액티브는 중소형주 좀 더 많이 들어오고요. 아, 그래요? 네, 중소형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패시브는 기본적으로 지수 비트를 하는 거니까 네. 지수 관련주에 거기 그 똑같은 비율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셔서 먼저 네. 그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뭐냐면 요거 왜 4번 뉴스예요. 요번에 우리나라가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가지고 있는 비중이 네.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비중이 15%가 돼버렸다고 해요. 네. 아니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네. 전체 비중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에서요. 그럼 오버되지 않나?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올해 전체 그렇지. 수익률이 6.8%고요.
국내 수익률이 38%, 해외에는 5% 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우리 주식이 더 많이 오른 거잖아요. 특히 국민연금은 뭐 삼성전자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하이닉스 이런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38%가 올라서 저점 11% 정도 작년 말에 그랬는데 지금 15%로 비중이 늘어나서 지금 매년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내년 목표치가 14.4%거든요. 아 근데 벌써 15. 근데 15 된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는 동안에 지수가 더 올라가고 시장에 더 올라가고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게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연기금이 더 살 여력이 좀 없어지는 거나 매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게. 비중이. 예. 예, 그럼 그래서 저 목표치 자체를 좀 변화시키자는 논의가 있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네.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요. 그래도 지금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지 않아요. 룸이.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보도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죠? 연기금이 고민 중이다. 막 이렇게 그런 고민들이 지금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비중 얘기하다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뉴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한진 박사님이 저 끝나고 하네요. 몇 가지 좀 저도 그런 이코노미스트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긴 해요. 제가 여기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질문도 저도 해볼게요. 그냥 질문하고만. 컨퍼런스 보드의 이 소비자 신뢰지수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합니다. 근데 전망치가 96이었고요. 전달보다 3.6포인트 하락해서 94.2가 나왔어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경기 현황 지수가 7포인트 하락했고 그래서 1년 내 최저고요. 6개월 전망의 기대 지수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워딩은 소비자들의 경기 평가가 최근 몇 달보다 크게 악화되었고 고용 여건에 대한 인식은 9개월 연속 하락해 수년 만에 최저치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굴수비 총재는 최근 미국 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 막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시 투자 결정을 미루며 불확실성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신고지수 나오고 뭐 엔비디아 좋고 AI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위 소프트 지수라고 얘기하는 이런 서베이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번 뉴스도 좀 복합적입니다. 미국 전역에 제가 이거 차트를 못 갖고 왔는데 여기 그 도표가 있어요. 도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전력 도매가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매가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도매가 있죠, 당연히. 도매로 사서 그걸 가지고 소비자한테 팔겠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요. 뭐 그렇겠죠. 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특히 데이터 센터에 몰린 지역의 전력 가격이 볼티모어, 버펄로, 뭐 콜럼버스에 돼 있는데 2배가 오른 거예요. 이게 가격이 2배가 오르니까 이거는 정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정이나 상점 등의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느끼겠죠. 그렇겠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들이 있는 거죠. 이런 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요것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같이 그냥 먼저 요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제가 어제 가져왔다 못했고 오늘 졸주 보고서도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월마트의 맥밀런 CEO의 워딩입니다. 월마트는 미국의 최대 일자리 창출 기업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만 160만 명 고용,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210만 명 고용하는 회사인데 이 CEO가 매출이 증가해도 향후 3년간 자사 글로벌 인력 동결할 거다. 안 뽑겠다. 네. AI 활용으로 고용 동결하고 직무 이동을 할 거다. 근데 축소는 어디서 많이 하느냐? 창고 자동화, 진열대 정리, 재고 정리, 반품 처리 등의 업무는 실수하고 응대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매장 내 고객 응대 또는 배송 기사 이런 쪽은 더 늘리고 그렇게 할 건데 전체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내부적으로 직무 변화를 감축, 확대, 유지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전환 교육을 해서 직원 전체 대상으로 AI형 맞춤형 교육을 해서 적재조치에 배치하겠다. 그래서 더 뽑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전에는 하여튼 뭐 창고 자동 예. 창고 정리한다든지 뭐 예. 매대에서 뭐 계산해 준다 예, 예.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이 사람들을 교육을 다시 시켜갖고 필요한 데는 쓰고 AI 쪽으로 보내든지 하여튼 예. 뭐 물류 배송 쪽으로 예. 보내든지 이제 새로 뽑진 않고 그냥 있는 예. 사람 재활용하겠다는 예, 거죠. 그게 그대로 고용보고서에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져왔습니다. 졸주보고서 저 위에 원래 시황에서 해야 되는데 이 밑에도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번 구인 건수가 723만 건, 전월이 721만 건, 그냥 거의 그대로예요.
건설업에서 한 11만 건 줄었고요. 숙박음식 서비스에서 한 10만 건 늘어났는데 이 보시면 이직이 한 14만 건 줄었고 구인도 한 3만 7천 건 줄었고 자발적 퇴직은 올해 최저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고용 지표들 이렇게 나오는 거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기업들도 더 해고를 계속 많이 했잖아요. 네. 그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특별히 더 많이 해고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면 다른 데로 가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데 월마트의 요 내용에 보면은 여기 지금 뒤에는 이제 요 내용들이 좀 있고요. 지금 미국의 고용이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도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건데 제가 이코노미스트 분들에게 궁금한 건 뭐냐면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고용 환경 자체가 바뀐 거잖아요. AI 시대로 되면서. 그러면 과거의 고용 지표의 기준, 그 기준으로 네. 고용 보고서나 고용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저는 예전부터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럼 뭐 책들도 보고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전문가 분들은 저도 그죠? 좀 많이 예, 궁금하네요.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정도.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문제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고용이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늘어나지 않는다면 네, 그렇죠. 그럼 경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도 예, 예. 김한진 박사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좀 이따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뭐 고용 그리고 지금 뭐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나 이렇게 환경 자체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본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 미국 자체로는요.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뭐 화랑이잖아요. 네. 금가액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저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거 보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향후 소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 또는 소비 성향에 대해서 소비 성향이었나? 그거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주식을 안 하는 사람 또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크대요. 그게. 실제로 그 주식을 내가 매도해서 수익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미국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비 성향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되게 많이 크게 나타나는 보도가 있었어요. 어저께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반적인 상황은 경기 둔화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뭐 그만큼 임금도 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서베이 지표들, 그러니까 소프트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실물에서 바라보는 지수나 이런 네. 부분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양극으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 선행 지표하고 그리고 현행으로 움직이는 동행 지표하고가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게 계속 있는데 그게 거의 한 지금 2년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2년 이상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 잘 안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아까 국민연금도 말씀드렸는데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올해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 0.8%. 그래서 수출과 건설 투자 부진으로 0% 성장세가 좀 올해는 고차가 되지 않겠냐. 내년에 1.6% 정도인데요. 올해 우리나라 0.8%로 그대로 두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성장률은 4.8%로 상향시켰습니다. 또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들은 이런 거예요.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직격탄을 좀 맞고 있고, 다만 이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내수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내수 갖고는 한국은 안 된다. 이것만 갖고는 경제 성장이 올라가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뭐 크게 성장이 좀 어렵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머리에 이고 우리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또는 원화 강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 또는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위쪽으로 더 보는 쪽은 정책을 계속 이제 바라보는 건데 그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어제 아주 특이한 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JP모건부터 말씀드릴게요. JP모건 한국 주식 전략 책임자가 한국의 조선, 방산, 전기전자, AI 산업에 대한 전 세계 수요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이다. 향후 4,000포인트를 넘어서 5,000포인트까지는 쉽게 달성할 거다. 한국 책임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5천까지는 쉽게 간다고요? 예, 예. 그냥 컨퍼런스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팀만 어떤 네. 팁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는가 이런 네.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모여가지고 일선센터장들이나 전략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한 과제 컨퍼런스 뭐 이런 걸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쭉 경기 상황 얘기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시각은 이렇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가 연초 대비 44% 상승이지만 PBR은 여전히 1.05배로 여전히 낮다. 그래서 달러 약세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 기업 호실적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4천을 넘을 수 있다. 이게 KB증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을 계속 다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주 이익이 강화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상법 개정 등의 시장은 아직 관망 분위기다. 이게 무슨 얘기? 시장이 아직 관망 분위기다.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외국인들은 지난 6월에 그걸 보고서 한번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9월에 올라오는 거는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반도체에 들어온 거예요. 반도체.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제 행사도 있었죠. 외국계에서 하는 행사들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들의 시각은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 상법 개정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냐. 특히 분리과세에 대한 세율 이거 보고 들어가겠다는 외국인들이 대기가 꽤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관망이라고 쓰는.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배당 분리과세가 25% 정도 뭐 그보다 더 낮게도 뭐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얘기하는 25% 정도를 만약에 그 이하 또는 25%로 나오면 이게 곧바로 그냥 4,000포인트 넘어서 갈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또 시장에는 걱정거리는 있죠. 뭐냐면 자사주 수각에 대한 정책은 지금 이제 부지런히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보도들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11월 말까지 조율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조율을 11월 말까지 하겠대요. 네. 그러면 올해 안에 그게 못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장이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쪽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계속 그 희망과 기대를 둔 상태에서 아주 먼 일이 아니고 11월까지 조율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년 초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장에 계속 그 기대를 주면 시장은 그 기대에 의해서 그래도 견조한 움직임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40% 넘게 상승을 했지만 기업 이익 추정치는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역시 우리 시장은 지금 0.8% GDP 성장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몇 %를 하느냐가 한국 시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나와서 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그것 때문인지 인식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PBR 한 배 넘었다고 하면은 이건 지수 상단이다라고 했던 게 네, 이제 네. 통념적인 인식이라면 지금 40% 올라왔지만 예. 아직까지 PBR 1.05배는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 예, 예, 인식이 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률 뭐 나쁜 얘기들이 좀 있고 뭐 국민연금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들도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프로님의 인사이트가 많이 필요한 제가 부분입니다. 필요합니까? 예.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 1조 달러 이상으로 지금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별 하나 이상이 장성이죠. 800여 명의 정군 지휘관 연설을 하는데 네.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 예산 1조 달러 이상 확보를 할 테니 전투력을 키워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면은 막 그렇고요. 뉴스에 보면요. 네. 6세대 전투기 개발, 핵 억지력 현대화,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구축, 그리고 신규 함정 건조 등 군사력 강화. 요거는 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서 이거 썼습니다. 우리하고 영향이 있어서. 예. 해군 잠수함, 구축함, 강수함을 포함해서 최소 19척의 함선을 더 만들 것이다. 이렇게 연설해서 얘기를 했고요.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좀 필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6번은 이걸 한 날 같은 날 발표를 했어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중국이 분산형 조기 경보 탐지 빅데이터 플랫폼 이름을 후이라고 줬다고 해요. 이게 뭐냐? 골든돔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골든돔. 아니 중국이요, 중국. 아 중국이에요? 네. 이걸 개발이 완료돼서 인민군에 배치를 했다. 미사일 1000발을 동시 추적해서 이걸 방어할 수 있다. 이걸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같은 날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싫어하거나 또는 전쟁을 막으려고 한다, 본인은 그거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 많이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게 네네네.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의 워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워딩도 그렇고 뭐 그리고 요런 워딩도 그렇고 보면은 좀 달라졌어요. 트럼프는 무슨 생각일까요? 이제 제 인사이트가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군요. 그러나 트럼프의 말들을 다 걷어내고, 네, 말들을 다 걷어내고 트럼프의 행동만 보자는 겁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행동이 일단은 돈 많이 찍어내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전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더 이익 볼 게 있으면 뭐 그거 안 할 사람 아니 뭐 그것도 충분히 감안할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전쟁한다고 해서 트럼프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다. 예,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전쟁 비슷한 요런 화려한 말잔치는 하더라도 별로 뭐 그거 비슷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보다는 요렇게 막 또 강하게 얘기하면서 예산 확보하고 돈을 끌어내는 그렇죠. 그게 목적일 그 정도 가능성이 높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저도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아셨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딸이 메디슨 황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와 있죠. 아 그래요? 네. 삼성전자와 로봇 기업들의 회동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딸이라서가 아니고요. 엔비디아 제품 마케팅 총괄이에요. 직함 자체가. 아 그래요? 네, 마케팅 총괄입니다. 그래서 삼성 수원기술연구소와 로봇 학술 대회를 지금 참관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걸 하고 있을까라는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 활용하고 있는 한국 휴머노드 로봇 기업들과도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10월 말에 있는 경주 에이펙의 부대 행사에서 젠슨 왕의 단독 세션이 있잖아요. 와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연설이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젠슨 왕이 그 코너가 있거든요. 네. 이거 사전 준비하는 작업으로 들어와서 이걸 좀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네. 글로벌리 전체적인 얘기를 분명히 하겠죠. 여기 와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도 관련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도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2030년까지 K 온디바이스 반도체 개발에 약 1조 원 정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야 이거 되게 주시장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잘 한다면 자동차나 IoT나 가전기계 로봇 방산 전용 국산 칩 개발에 이제 범용에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그 에이직이죠. 네. 맞춤형 반도체 온디바이스 맞춤형 반도체 개발에 1조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세계적 수준의 온디바이스 반도체 10종 개발이 목표이다. 이 세계적 수준의 뭐 이런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네. 목표는 높게. 그런데 저는 그런 거에 꼭 떠나서 우리 이게 되게 약해요. 온디바이스 반도체 우리 되게 약해요. 소위 이게 예전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스템 반도체라고 표현을 네. 했습니다. 되게 약해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그 기업들이 자금력이 없거나 또는 기술력 갖고 그것만 갖고 돈 구하러 다니다가 나중에는 못하고 막 이런 기업들이 상장에서도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는가는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그래서 저는 잘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화되면서 관련된 시장에서는 아마 테마 또는 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9번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네요. 아, 오늘 가져온 그러네요. 거는요. 그 반도체 만약에 그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찍곤 싶지만 한 번 찍는데 얼마라 그랬죠? 되게 맞아요. 비싸던데 예, 예, 50억인가? 아무튼 막 엄청 비싸서 예, 예. 찍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데 이제 그거 도와준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많이 예전에 도와줬냐면 뭐 50억, 20억 뭐 이렇게 중소기업에 그 정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회사들이 그 플랫폼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그 지금 저후에 미국 얘기하면서 코어뷰가 11% 올랐잖아요. 네. 이게 메타하고 데이터 센터 이거 계약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메타가 부지를 사서 데이터 센터를 막 건설해서 GPU를 왕창 거기다 테러받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다 그렇게 하면 돈도 얼마나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코어이브가 그걸 해놓고 메타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계약해서.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근데 그만큼 이제 지금 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플랫폼이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고서 하는 쪽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하는 쪽으로 되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많이. 그렇게 좀 그 비슷한 정부가 이제 일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좀 더 중소기업들이 잘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근데 항상 이렇게 나오고 나서 한 두어 달 까먹어. 네. 뉴스 이제 딱 이제 알고 예. 한 두서너 달 까먹다가 뭐 뉴스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하나 뻥뻥 이게 터지면 아이씨 저거 그때 맞아요. 그때 저거 살 걸. 그때 이사님 이사님 말씀하셨.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근데 진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넘어가진 않도록 다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혹시 뭐 전해드릴 내용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실까요? 마지막에. 네. 알겠습니다. 자, 박병창 이사님 그럼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바로 김한진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